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나도 증언을 어제 해보니까 증언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헌재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인이 증인한테 방첩사 도와줘라 하면서 이제 자금과 인력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는 늘 국정원에다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거고, 다만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 안 하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격려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계엄시니까 무슨 계엄 임무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증인도 이게 무슨 뭐 반국가 단체라든지 뭐 이런 방첩 관련되는 그런 뭐가 큰 일이 있어서 도와주라는 모양이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점도 비슷해. 그냥 뭐 일반적인 방첩사의 수사 역량을 키워줘라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도와주라는 얘기냐,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좌우간 반국가 방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첩사를 도와줘라.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인력으로 이제 증인은 받아들이셨고, 그런데 이제 증인이 여인영한테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10시 58분하고 11시 6분하고 어느 게 우선이냐 이런 거 다 치우고 전화를 해서 여인영이가 이제 쭈뼛쭈뼛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도와주래.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인영이가 처음에는 증인 전화를 자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신경을 안 쓰듯이 좀 무시하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누구 좀 사람들 이렇게 체포를 좀 해야 되는데, 명단 얘기는 좀 이따 나오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제 그 나중에 명단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죠? 근데 여인영이가 이제 부탁한 거는 위치 추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신사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헌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지금 이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증인이 국정원은 못 하는데 수사권도 없고 아예 안 되는데 어차피 경찰도 못 해요. 영장이 없으면 경찰.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도 휴대폰 못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영장도 없고 못 한다 딱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증인은 하여튼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명단을 받아.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어디든 통신사 가서 통신 자료를 강탈해 오지 않는 이상은 영장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증인한테 인력 자금 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증인도 그렇게 알아서 여인영이한테 이제 대통령이 도와주려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이 너희 인력하고 자금 좀 지원해 주래,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도와주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증인도 이제 국정원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이런 방첩 업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이제 후배니까 여인영이에 대해서 야 이 새끼 뭐라고도 하고 말 놓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죠?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어떤 위치 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 명단 대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이놈이 뭐 아무리 뭐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그죠? 그러니 이제 증인은 아무래도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방첩 업무나 이제 이런 것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 아니 이 친구가 뭐 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 드셨죠? 어? 그런데 이제 증인은 제가 증인한테 얘기할 때는 인력이나 자금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인영이는 이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근본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대통령이 여인영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위치 추적해주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네. 근데 증인도 그 위치 추적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여인영이 이놈 이거 좀 황당한 애네.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냐라는 생각이 들듯이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위치 추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찌됐든 뭐 증인처럼 방첩 업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생활을 한 20몇 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장도 지내고. 그러면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대통령이 도와주래, 뭐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 여인영이가 위추적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 일단 일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어? 답할까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명단 나오는 거는 이제 위치 추적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명단을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이 명단 위치 추적을 부탁을 하는 걸 보고 이 위치 추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첩사령관이 부탁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수사도 모르는 놈이고 이게 어떻게 방첩사령관 하냐. 이게 뭐 누굴 도대체 체포하고 수사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뭐 체포 명단은 그거는 이제 저 증인이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그 위치 추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위치 추적이 돼야 체포고 뭐고 할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답변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예.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네. 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네.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 체포하는 것은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 증인한테 부탁할 때, 네.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막 할 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만약에 생각했다. 탈법적인 이 말이에요? 상황이나 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국정원에- 하면 국정원에 못할 거 없죠. 그러니까 저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한테 부탁할 때는 그냥 저 통신사 가서 그냥 막 저 통신 자료 그냥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부탁한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 그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정용식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못한다고 그럴 능력이 알겠습니다. 국정원에 예, 없다라고 합법적으로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불법적으로도 분명히 못한다라고- 합법적으로도 못한다고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예, 이제 뭐 다 되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 정리하실까요, 이제? 예, 뭐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질문을 또 하셔도 되고. 네네.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냥 가서 누굴 붙잡아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여인영이가 후배니까 뭐 기관장이지만 편하게 이렇게 대하셨잖아. 그러고 또 내가 저 여사령관 그 방첩사 도와주러 하는데 증인도 이제 여사령관이 그래서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고 이 친구가 저 뭐 야전통인데 딱 방첩사랑 온 거 보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좀 신임을 많이 받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딱 전화도 하신 걸 거고. 네.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누구를 체포한 것도 없고 증인도 뭐 어쨌든 통화 내역 저 통신 자료 이런 거는 못 보내줬어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고 뭐 그래서 못 보내줬는데 어쨌든 아무 체포 이런 거 없이 이제 계엄이 해제됐단 말이야. 좀 있다가 1시 3분에 해제가 되고 벌써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1시 16분에는 저 국회 주변에 군은 다 철수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편하게 가시라고 이제 선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공식 계엄 해제는 이제 국무회의 해가지고 뭐 새벽 4시쯤 이루어졌지만 그러면은 우리 증인이 그 뭐 좀 사관학교 후배고 뭐 아까도 통화를 그냥 전부 한 4번쯤 하신 건데 그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계엄 해제 후에 야 너 아까 임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너 그거 황당한 짓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한번 계엄이 다 끝나고 나서 사고는 안 쳤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전화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전화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